오늘도 알트코인들이 좀 상승하려고 하자 알트코인들의 밥상을 뒤엎어버리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조정 나오는 척 하더니 다시 한번 말아 올려버리고 있는 비트코인, 과연 어떤 정보들이 나와 있을지 바로 뛰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도 모든 뉴스에 서면을 장식한다 또람프 대통령, 최근에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당장 휴전, 더 나아가서는 종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고, 여기에 바티칸, 특히 최근에 미국인이 교황이 되었죠. 이 교황이 협상을 주관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는 교황이 나서가지고 전쟁을 막겠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요. 부디 양측에서 이에 동의하며 협상 테이블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한편 미국 증시 오늘 어떻습니까? 저번 주에 신용 강등 때문에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다가 지금 상승으로 전환됐었다가 다시 하락으로 넘어가고 있는 혼조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블랙 먼데이가 다시 한번 펼쳐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려를 했었으나 그런 정도의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만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하락, 장기 국채 금리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어제 10만 7천 달러까지 쐈을 때 저도 좋아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출 뻔했었으나 10만 2천 달러까지 다시 떨어졌다가 지금은 10만 5천 달러를 찍고 10만 4,855달러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2,487달러. 역시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알트들 좀 봐줘라 비트야. 자, 그리고 어제 예고했던 대로 스트래터지 비트코인 추매 발표를 했습니다. 7,390개의 추매. 어제 10억 달러 상당의 매입 발표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10억 달러까지는 아니고 7억 6,490만 달러어치 추매를 감행했습니다. 평단은 10만 3,498달러. 야, 어마어마하네요. 이러한 자금력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한편 기존의 스트래터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현재 CEO인 폭렉, CFO인 앤드류 강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었다라고 하는데요. 집단소송, 고소인들은 스트래터지가 회사 수익 전망에 대해 거짓되고 오해 소지가 있는 설명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심 투자 전략에 대해서 예상 수익을 과대포장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손해를 봤으니 배상하라 이겁니다. 또 이런 되도 않는 억지를 쓰는 인간들이 나왔죠. 지들이 투자를 해놓고 돈 잃으니까 물어내래. 누가 고점에 사래. 한국에도 코인 투자해놓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땄으면 아무 말 안 했을 거면서 이러니까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디파이라마의 설립자는 비트코인에 대한 레버리지라 명시한 기업에 투자한 것이라면 당연히 비트코인 하락 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분명히 예견할 수 있었다라면서 해당 집단 소송은 논거가 불충분하다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스트래터지 메타플래닛 비트코인 1004개를 추매했다라고 밝혔으며 이어지는 비트코인 채택 뉴스 연타, 영국의 채굴사 비난즈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회사는 런던 증시에 상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일단 시작 맛보기로다가 16.9개의 비트를 매입했으며 앞으로 꾸준히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발음이 어려운 중동 쪽의 상장이 마찬가지로 된 회사라고 하는데요. 알바라즈 레스토랑 그룹이 비트코인을 재무에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으며 다음으로는 나스닥 상장사 DG 아시아 역시 비트코인을 그들의 재무제표에 추가하는 전략을 채택 100만 달러를 조달해가지고 비트를 매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가 하면 엘살바도르 IMF가 뭐라고 짓거리든지 말든지 전부 다 무시해버리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들 중에 비트코인 보유량 6위까지 올라왔습니다. 1위는 미국, 2위는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부탄에 이어서 6번째 6위를 지켜나가고 있는 나입 부켈레 대통령. 자, 그런가 하면은 깜짝 놀랄 것 같으면서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지난 몇 년 전부터 갈비탕에 갈비 뜯듯이 물어뜯었었던 JP모건의 CEO 제이미 다이머니가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또 끝까지 수탁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박박 우겨대고 있는데요. 나중에 할 거면서.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대형은행 JP모건도 비트코인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런가 하면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전화가 자주 온다. 누구로부터 전화가 자주 오느냐? 국부펀드, 패밀리 오피스, 고액자산가들, 이 부자들로부터 전화가 자주 온다.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활발하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기관 전용 루트를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기존에 상품, 외환, 주식에 집중하던 전통 투자자들이 이제는 암호화폐를 하나의 자산군으로 간주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 암호화폐 시장을 일반 자산처럼 다루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바이낸스는 지난해 기관 고객 수를 전년 대비 97% 늘렸으며 올해 1분기에만 약 1억 달러 규모의 자금이 기관을 통해 유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서민들의 손을 조만간에 완전히 떠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민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는데 1억을 넘기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죠.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가 있겠다. 기차는 떠났다. 안타깝지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걸 무조건 사기라고 칭하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었던 본인들을 탓해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아서 헤이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 비트코인은 20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며 2028년도까지 100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본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솔라나보다 더 상승률이 높을 것이며 알트 시즌은 비트코인이 11만 달러에 도달했을 때 시작되게 될 것. 어제 딱 10만 7천 달러까지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아쉽죠. 좀 올라가가지고 알트코인들도 좀 살자. 힘들다. 이어서 글래스노드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고래들과 개미들은 매집을 하고 있는데 이 돌고래들, 비트코인 1개에서 10개를 보유한 돌고래들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집단들 중에 순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니네 그러다 나중에 후회한다. 자, 그런가 하면 하이퍼리퀴드 고래 주말 동안에 대량의 비트코인 롱 포지션을 진입을 했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반등하고 있는 사이 포지션을 늘렸습니다. 여전히 레버리지는 40배, 5,520개 비트코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며 청산가는 98,294달러. 야, 정말 이거 끝장을 한번 보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비트코인 가지라.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분석 몇 가지가 있는데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케빈 스펜슨 분석가 비트코인 4시간 차트인데 4시간 차트에서 상방향 브레이크아웃이 나왔으며 기술적인 목표가는 11만 5천 달러가 될 수 있다라고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했었으나 반대로 블런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일봉상에서 올해 최초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되었으며 만약에 오늘 일봉 마감을 음봉으로 하게 된다면 더욱더 강한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이번 상승은 가짜 상승이란 말인가? 아니면 이대로 쭉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지켜봐야만 되겠죠. 알 수가 없습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물 ETF가 매입을 많이 해준다면 상승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량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리플사의 CEO 빵형이 우리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 오로지 비트코인만을 사랑하시는 이모님과 함께 미팅을 갖기로 했었는데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이 일방적으로 취소, 그리고 앞으로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미팅 일정을 다시 잡지 않았었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빵형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린 신시아 루미스 이모님. 빵형은 언제든 좋으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암호화폐를 위해서 한번 만나자.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트위터 스페이스를 통해서 토론을 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죠. 엇갈리는 반응들. XRP 매니아들은 진짜 주인공은 비트가 아니라 XRP다라면서 신시아 루미스를 이렇게 폄하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나 리플사를 싫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빵형을 또 겁나게 까고 있는 그런 분열된 모습 여전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리플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재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 은행과 국제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 아랍에미레이트의 젠드 은행과 핀테크 기업 마모를 통해서 새로운 파트너를 확보,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결제 플랫폼 확대에 나섰는데 즉 리플페이를 통해서 국제 송금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자, 여기서 XRP가 어느 정도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크립토 랜드 분석가 이더리움 최근에 비트코인 비해 가지고 하락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열심히 매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 및 알트코인들 2차 펌핑 한번 가즈앗. 자, 그런가 하면 솔라나 이런 식으로다가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려면 추가적인 하락하지 않고 해당 상승 추세를 지키면서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카이토와 버추어 프로토콜 쓰기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카이토와 버추어 프로토콜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비슷한 모델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버추어 프로토콜 같은 경우 커뮤니티 구성원이 AI 에이전트 프로젝트를 홍보하거나 관련 토큰을 보유하면 버추얼 포인트를 받는 방식이라고 하고, 카이토 같은 경우는 트위터 등등의 유용한 정보를 @카이토AI 태그와 함께 올리게 되면 AI가 게시물의 질과 영향력을 분석해가지고 점수를 매기고 이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으로는 소닉, 팬텀 소닉이 아니라 솔라나 가상머신 소닉 같은 경우 새로운 소각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소각됐던 거래 수수료의 50%를 토큰 재매수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재작년에 출시가 됐었던 바운스빗, 블랙록의 비드를 이용 온체인 RWA 수익 모델을 검증, 연 24%의 수익률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하네요. 거의 모든 알트코인들이 그렇듯 고점 대비해가지고 너무나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상승을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코인들, 가격들이 좀 올라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비트가 제자리 걸음이라도 좀 해줘야 되겠죠. 조만간에 휴전이라든지 좋은 소식과 함께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기를 기대해보며,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활기 좀 가지야 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혹은 클릭을 통해서 토마토 채널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